자, 5월 4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 그러자. 자,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뭐 이렇게 했다 그러죠.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발을 날렸는데 그 원산 호산 반도에서 뭐 70km 가서 떨어진 놈도 있고 200km 가서 떨어진 놈도 있고 그런데 다 북한 해역 내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죠. 왜 하필이면 원산에서 또 했나 그래요. 자꾸 원산 값을 올려주네요. 어쨌든 원산에서 쐈어요. 자, 원산의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참 예쁜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혹시 나중에 통일이 돼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서 북한으로 땅 투자를 하게 될 때는요. 원산시가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원산만이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예쁘게 파져 있죠. 예, 안에 이렇게 굴곡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아주 해안가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 데입니다. 자, 이렇게 삐죽하고 내려온 게 이게 호도 반도입니다. 호도 반도. 뭐 호도처럼 생겼나요? 이 호도 반도인데 이 호도 반도에서 미사일을 쏜 겁니다. 예, 미사일을 쐈어요. 자, 그래서 이게 200km를 날아간다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래요. 자, 개성에서 만약에 저러한 뭐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개성에서 그것을 쏘았다 그러면 이게 대전까지 다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쑥대밭 되는 거죠. 만약에 개성에서 쏘아대면 서울, 인천, 수원, 천안, 청주, 대전, 세종시까지 다 원주 뭐 다 다 예. 영동 예.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원산에서 쏘아대게 되면은 200km니까는 예, 서울까지 정확하게 타격이 되네요. 예, 원산에서 쏘았다. 서울, 안양, 인천, 예, 여기까지 수원까지도 용인까지도 다 타겟이 되네요. 네, 이런 위치입니다. 자, 이러한 뭐 미사일을 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보죠. 김정은이 왜 쐈나죠? 왜 1년 5개월 만에 왜 쐈나? 이게 중요하죠. 왜 쐈나? 예, 김정은이 미사일을 왜 쐈을까? 1년 5개월 만에. 작년 11월 29일, 그때 미사일을 쏘고 잘 참고 있다가 쐈어요. 자, 그동안에 그러면 1년 5개월 동안에 무엇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에 어, 김정은이 아주 그냥 바짓바람이 들었어요. 외출바람. 바람 핀다라는 것이 딱 걸맞는데요. 보통 북한의 김일성도 45년 동안 북한에 살면서 외부에 나간 것이 10여 회입니다. 중국도 10번밖에 안 갔답니다. 그러니까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중국을 가거나 소련을 가거나 그 정도였습니다. 김일성도요. 그런데 김정은은 1년 5개월 만에 몇 번을 싸돌아다녔냐면은 10번을 싸돌아다녔어요. 예. 지난 1년 5개월 만에 10번을 바깥 싸돌아다녔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2번 만났고 시진핑을 4번 만났고 문재인 3번 만났고 근데 문재인은 만나기를 다 평양에서 만났죠. 예, 요것도 푸틴을 한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빼면은 7번을 해외로 외국으로 싸돌아다녔는데 이 7번 나갈 때 자, 김정은이에게 무슨 바람이 생겼냐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7번씩 외국으로
바람이 들어서 허파에 바람 들어서 싸돌아 댕길 때 마음속에 무슨 바람이 들었냐? 그것은 김정은이 지금 이 상태로 북한의 핵을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년 5개월 동안에. 미사일을 안 쏜 이유, 안 쏘면서 외국으로 7번 다닌 이유는 북한 핵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른 방식을 좀 찾아봐야겠다.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싸돌아 댕긴 거죠. 물론 새로운 길을 가려고 자기가 했는데 플러스 알파에서 핵까지도 숨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어쨌든 김정은은 자기의 정권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핵을 포기를 하더라도 북한을 새롭게 나가려고 했던 증거들은 많습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 회담하러 가기 전에 북한의 그 평양 조선중앙방송인가를 통해서 미국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친근한 국가로 미국을 새로운 세상, 북한 주민이 더 번영된 생활을 하고 미국 시민들도 더 번영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위한 그 장대한 발걸음이다. 그래서 미국과의 철천지 원수 관계를 이제는 거두겠다. 그때 싱가포르 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하노이 회담 가기 전에도 그것을 그렇게도 많이 떠들어댔어요. 이번에 하노이 회담만 가면은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유엔 제재, 미국 제재 다 이거 이제 없애고 모든 물자와 돈과 식량이 외국으로부터 들어온다. 그 기대감으로 갔었죠. 그래서 시진핑 만날 때도 그러한 것들을 당부를 했던 거고 문재인을 만나서 계속 남한으로부터 돈과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았을 정황이 너무나 많죠. 이번에 푸틴을 만나서도 그것을 달라 그랬는데 실패했죠. 이렇게 7번이나 트럼프, 시진핑, 푸틴을 만나면서 문재인을 만났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 돈도 없고 이제 올 12월이면은 돈이 다 바닥이 나고 그 바닥이 나기 전에 8월 달 되면은 김정은은 정권 위기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틴기나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한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해왔는데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었죠. 그래서 미사일을 쏜 거죠. 미사일을 쏜 것은 뭐냐? 그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과거의 길이죠. 분명히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 김정은은 신년사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했다. 이러한 벅찬 감격의 신년사를 했던 겁니다. 김정은 신년사 할 때 김정은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해맑은지. 이때 1월 1일 새해를 맞이할 때 김정은 얼굴이 아주 행복해 보이죠? 새로운 길을 가겠다 그러고 희망의 부푼 꿈을 안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정말로 새로운 길로 가서 김정은이 해피한 날을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모든 것은 하노이 회담 가기 전에도 이러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미사일을 쏴서 쏘기 전에는 이제 이거를 했죠. 자력갱생, 자력갱생. 과거의 길이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5월 4일 미사일 발사, 이거 과거의 길입니다. 김정일이 과거의 길로 가겠다고 미사일을 쏜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은 과연 과거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김정은도 마음에 헛바람이 단단히 들었었지만 김정은 밑에 김정은을 7번이나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2번 만날 때 그 수행원 300여 명, 이번에 푸틴 만날 때도 360명, 시진핑 만날 때도 또 수행원 거의 300명가량 데리고 외국 바람 실컷 시켜줬어요. 자기 밑에 똘마니들,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외국 문물을 볼 수 있는 길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 부하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비행기 안에서나 열차 안에서 동무들 이번에 하노이 회담만 성공하면 조선 조국이 날로 번창할 거고 새로운 길로 나갈 거고 그러면서 온갖 번영의 환상을 심어 주었겠죠. 그 부푼 꿈을 김정은만 가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헛바람을 김정은뿐만 아니라 주변 권력 엘리트들에게도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거의 1000명, 그 가족까지 하면은 뭐 4000명, 5000명. 그러면은 그 들은 사람이 한 사람씩 전파만 해도 평양 시내에 벌써 10,000명, 10만 명이 그러한 가슴에 헛바람을 잔뜩 안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바람을 실컷 씌워줬는데 이제 그 바람을 빼겠다고 과거로 돌아간다? 자력갱생을 한다? 미사일을 쏘고 과거로 돌아간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콧바람을 쐰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과연 과거의 길로 갈 수 있을까? 과연 갈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도 미국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 번영의 협력자다라고 방송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을 이제는 뭐라고 설명할까요? 다시 원수가 됐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은 그러겠죠. 저 김정은 새끼 저거 동물의 애새끼가 그 조놈의 새끼가 돼버렸네. 언제는 잘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또 싸운다 그래. 저 미친놈의 새끼 저거 돌아버린 거 아니매? 이러면서 김정은에 대한 신뢰는 민심이 완전히 들뜨는 거죠. 거기다가 배도 맨날 고라.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먹을 것도 없는데 앞으로 나아진다는 희망도 없고 미사일이나 쏘고 자력 갱생한다고 맨손으로 흙을 퍼다가 갖다 쌓고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과거의 길로 가겠냐라는 거죠. 이미 좋은 맛을 봤는데 절에 다니시는 스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중이 고기 맛을 봤는데 옛날처럼 고기 맛 안 보고 그냥 풀만 뜯어 먹자고 그 스님이 그거 타당이나 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트럼프를 지지한다니 감사합니다. 자, 북한 군부의 입장에서 이번에 미사일 쏜 거는 북한 군부를 다독이려고 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북한 군부는 늘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군부라고 하는 것은 북한 그 평화 시대가 오면은 북한 군부는 망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문재인이 평화 하면서 한국 군대를 해체하죠. 군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군대 해체하고 무슨 기갑 무슨 뭐 보병 같은 거 해체하고 그런 거 다 좋아하지 않아요. 더욱더 군인 수가 늘어나고 군대에 대한 그 예산이 늘어나고 그런 거 좋아하지 평화 하면서 군부 해체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부들은 더하죠. 얘네들은 맨날 싸움만 하려는 애들이고 북한 군부는 얘네들은 기업인이에요. 북한 군대를 유지해야만 거기서 돈이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북한은 일반 기업체가 무역하는 것보다 북한 군부가 무역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군부를 길들이려면은 자 외국으로부터 유엔 제재, 미국 제재를 받아서 북한이
더 이상 제재에 힘겹게 지금 굶어 죽을 지경에 처했기 때문에 북한 군부도 외국과 무역을 못해서 돈을 못 법니다. 그리고 북한 핵을 포기한다, 뭔다 하니까 북한 군부가 불만이 많아요. 거기다 북한 보위부 사령부 주머니 털었죠. 그 밑에 부하들 주머니 털어서 김정은이가 삥땅 쳤습니다. 도대체 부하 주머니 삥땅 쳐서 돈 갚는 그런 오야붕 좋아하는 쫄따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 미사일 한 방 쏴가지고 나 김정은이 나 싸울 거야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뭔가 군부의 비위를 맞춰준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북한 비위를 맞춰준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뭐 유도체인지 별 거지 발색이 비빔밥으로 날려댔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미사일이니 발사체니 그 말 갖고 싸우는데 그거 다 바보들입니다. 아니 미사일이면 어떻고 발사체면 어떻고 미사일이면 안 되고 발사체면 됩니까? 그러면 그 발사체 괜찮다는 발사체 문재인이 사는 청와대에다 한번 퍼부어 보자고요. 그 괜찮다는 발사체 전라도 땅에다가 한 10방만 뿌려 보자고요. 예? 전라남도에 한 20방 발사체 뿌려보고 전라북도에 20방 발사체 한번 날려보자고. 발사체 그거 괜찮다면서 괜찮은 발사체 그거 청와대 문재인 너부터 먼저 맞아봐. 그리고 양산 네 집에부터 맞아봐. 전라도 광주 거기 뭐 발사체 괜찮아? 거기부터 맞아봐. 오늘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그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그게 뭐 별거 아니 되는 둥 해프닝이라는 둥 별 햇소리 하는데 그러면 니들 살고 있는 지역구 전라도에 발사체 좀 떨고 보잔 말이야. 괜찮은지. 미사일은 안 떨어뜨릴게. 알았지? 미사일 말고 발사체 전라도에 다 뿌려보자. 북한에 있는 발사체 다 걷어다가 그 전라도에다가 한번 뿌려보자고. 어떻게 되나? 괜찮은지. 어? 그러니까 이게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이거는 북한 군부를 달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북한 영 내에다가 그 바다 안에다가 살짝 뿌린 거예요. 그죠? 예, 멀리 안 하고. 이전에는 미사일을 쏠 때는 일본 저 넘어서까지 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뭐 남한 쪽으로 넘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쇼한 거예요. 북한 군부들을 위해서 쇼한 겁니다. 이거는요. 자, 쇼를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쇼로 끝나는 게 아니지. 김정은이가 대가리가 나빠가지고 북한 군부한테 총 맞아 뒤질까봐 북한 군부 조라고 예, 쇼를 해준 건데 뭐 5월 4일 날 예, 한국 잠실에서 그 롯데월드에서 휘황찬란한 그 불꽃놀이 한다니까 그거가 부러워서 김정은이도 나도 불꽃 한번 쏴야지. 그래서 원산 반도에서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무슨 뭐 불꽃을 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거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지. 일단 쏜 거는 그거는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북한 엘리트들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에 왔다 갔다 바람 쐬면서 콧바람 들었고 허파에 바람 잔뜩 들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외국과 무역을 해서 더 돈 많이 벌고 잘 살기를 바라는 애들입니다. 자본주의가 뭔지 맛을 들인 애들이에요. 북한의 엘리트들은 한국의 영화나 음악 이런 것들 다 아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화나 음악도 다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개방을 통해 가지고 북한 경제 개발해서 북한 엘리트들이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북한에서 자라는 자기 자식들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생 다니는 자기 자식들이 미래에 북한 엘리트로 성장을 하고 더 잘 사는데 북한 엘리트들도 그러한 길을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요. 그런데 낡은 과거의 길로 가겠다? 북한 엘리트들이 심각하게 거부 반응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인데 자력갱생하자? 돈이 어디서 나와? 자력갱생하면은 미사일 쏜다? 그러면 미국하고 전쟁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일이라도 당장 평양에 폭격하면은 북한 엘리트들 평양 살다가 잠자다가 다 뒤질 텐데 그것 엘리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엘리트들은 군부하고 달라요. 얘네들은 엘리트들은 돈 맛을 알고 말랑말랑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안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뭔가 인생을 향락을 즐기면서 살기를 바라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부하고 엘리트하고는 달라요. 이 북한 엘리트 애들은 김정은을 굉장히 혐오하게 됐을 겁니다. 김정은은 얻은 것은 북한 군부에 쇼를 해준 거고 잃은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반감을 살 거고 북한 엘리트에게 반감을 살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낼 거고 그 다음에 아베 총리로부터 회심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김정은 저 새끼 잘 걸렸어. 내가 안 그래도 말이야.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5월 1일 날 새로운 천황도 즉위를 했고 이제 헌법을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바꿔야 하는 찰나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인지 발사체를 쐈어? 아, 이거 좋은 건수야. 김정은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김정은이 이렇게 한 것이 김정은은 정말 죽을 짓만 골라 한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멍청한 놈이 부지런하면은 그건 죽는 길로 간다고 했어요. 멍부가 제일 나쁘다 그랬어요. 멍부가.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멍부입니다. 멍청한데 더럽게 부지런하게 해요. 죽는 길을 재촉합니다. 자,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왜 쐈는지 김정은 말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가 핵심입니다. 김정은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평화란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강력한 무력에 의해서만 전쟁을 불사하는 무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온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평화부터 하면은 된다. 평화부터 하면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강력한 힘이니 뭐니 그딴 거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내 무기부터 내려놓자라고 문재인이 했어요. 북한이 강력한 힘을 갖겠느냐 이거는 가질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 자체는 김정은이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죠.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상대방을 협박하는 이러한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상실하는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북한 김정은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 새끼들 보세요. 한다는 말이 북한 발사체 도발적으로 안 봐. 김정은은 분명히 미사일을 쏘고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미사일의 힘, 이것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져. 북한의 평화를 깨트리려고 침입하면 그 어떤 세력도 미사일을 쏴서 죽여버리겠어 하는 시위였죠. 그런데 국정원이란 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도발적으로 안 봐. 도발이 아니긴 뭐가 도발이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면 국정원 거기 있는 데다가 북한의 그 발사체 한번 떨어뜨리자 니들 그렇게 도발적인 게 아니야? 니들 국정원 거기 본부 있는데 거기 어디야 거기가 내곡동이야 어디야 거기다가 북한 발사체 하나만 떨어뜨리지 제발 그렇게 괜찮은 거야?
북한 발사체가 무슨 장미꽃 한 송이야? 어? 요즘 뭐 봄이 왔다고 뭐 장미꽃 한 송이 노래 불러? 장미꽃 한 송이? 미친놈 새끼들아. 저게 도발이 아니면 뭐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가 그리고 북한의 안전이 보장된다 하고 미사일을 빵 쏜 건데 그게 도발이 아니면 뭐야, 인마? 뭔데 저게? 프로포즈야? 국정원장님 결혼해 주세요. 프로포즈냐고? 문재인 결혼해 주세요. 그런 거냐고? 미친놈들아. 도발적인 거지 뭐가 도발적이 아니야? 이 새끼들은 무슨 북한 김정은한테 뇌물 처먹었나? 왜 이래? 거기다가 이 지금 김정은이가 한 말이 말이죠. 이게 뭐를 위배를 했냐면 판문점 선언을 위배를 했어요. 자, 판문점 선언에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남북 합의서에 뭐라고 김정은이가 약속을 했냐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평화를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군사적 긴장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했다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군사적 무력이 있어야 평화가 된다라고 말을 바꿨어. 문재인이는 대한민국 무장 해제하면 평화가 온다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약속을 어겼어. 자, 이러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작성하고 악수를 하고 박수를 친 이 송영무, 지금 당장 송영무 체포해. 남북 군사 합의서 거짓말로 작성한 송영무 당장 체포해. 그리고 여기 박수치는 얘 누구야? 얘 박수치는 얘도 당장 체포 구금해. 남북 군사 합의서 거짓말로 한 거. 북한과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전기 보내고 석탄 몰래 사주고 뭐 금덩어리를 보냈는지 달러를 보냈는지 뭔가 쌀을 보냈는지 희한한 의심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거 다 돌려받아. 다 무효해. 이거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합니다님. 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의해서 문재인이 무장 해제하면 평화가 온다고 해가지고 자, 대한민국 휴전선에 있는 GP 10개 완전 파괴했죠. 자, 이거 파괴한 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GP 10개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휴전선에 있는 GP를 산산조각 박살을 냈어요. 뭐 하나 북한의 김정은이 약속을 확실하게 한 것도 없는데 저것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저 진지들 다시 만들어야겠죠. 이제라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저거 파괴된 GP 10개 다시 원상 복귀시켜. 거기 들어가는 돈은 문재인한테 돈 받아. 송영무한테 돈 받아. 그리고 임종석한테도 돈 받아서 저기 GP 폭파된 거 원상 복귀시켜. 당장. 정경두 너 말야 이 새끼들아 당장 원상 회복시켜. 오늘 황교안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편드는 듯한 본질없는 안보의식과 거짓말에 피를 토한다. 끝까지 싸운다. 예, 일단 이렇게 피 얘기도 하고 거짓말 얘기도 하는 거는 잘했습니다. 자, 잘했는데 조금 더 잘하는 방법을 제가 과외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당대표에게 돈도 안 받고 제가 무료로 과외해 드릴게요. 북한 편드는 듯한이 아니라 북한 편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 없는 안보의식 이거보다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화 시키려는 그렇게 얘기를 바꾸고요.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바랍니다. 피를 토한다가 아니라 문재인의 피를 보고 싶다라고 거침없이 말하기 바랍니다. 황교안 당시인이 피를 토할 필요 없어요. 문재인 주둥이에서 피를 토하게 만드십시오. 끝까지 싸운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빨갱이들을 전부 처부수자, 공산당은 믿을 수 없다. 더 과격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자란 말을 반드시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교안 당대표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이죠. 반드시 이것을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하십시오. 기자들을 불러서라도 하든가 의원총회를 하사든가 이거를 당장 내일 선포하세요. 북한과의 모든 합의 무효화하세요. 북한에 넘어간 모든 지원품 전부 환수시키세요. 북한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남북회담 비용 전액 환수 청구하세요. 문재인과 남북협상팀 모두 체포 구금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하고 송영무, 임종석은 반드시 체포 구금하고 북한과의 협상 때 돈 들어간 거 남북 기본 군사 합의서 만드는 데 들어갔던 돈 모두 배상시키기 바랍니다. 배상금이 나올 때까지 문재인 그 양산 저택, 송영무 집, 임종석 집 모든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다 때려 박으세요. 그리고 간첩, 종북파 모두 체포 구속하라고 기자회견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대로 좀 해보세요. 이거 가지고 혼자 피토하지 마시고 혼자 목 쉬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에서 발사체를 쐈는지 미사일을 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물고 늘어지라고 남북 군사 합의서 무효 내일 당장 선언해. 모든 북한과의 협의 무효 다 선언해.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북한과 어떠한 교류도 문재인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란 말이야. 바보야. 그리고 해안선 철거시킨 거 이거 해안선 철거시킨 거 원상복귀로 다시 다 설치해.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그 남북 협력에 앞장섰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의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평화당 얘네들한테 돈 다 객출해. 그 국회의원들한테 다 객출해. 이거 다 객출해가지고 걔네들 돈으로 그 국가 안보 성금 이런 거 객출하란 말이야. 그냥 막 뜯지 말고 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면은 여기다가 후원금을 성금을 내세요. 그러고서 독촉하라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성금 안 냈다. 그런 거 가지고 좀 해보란 말이야. 이 바보들아. 깔짝깔짝 대지 말고 발사체예요. 발사체 아니고 미사일이에요. 아니에요. 미사일이에요. 아니에요. 발사체예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 멍청이들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발사체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니고 이거는 미슬이야. 미슬. 미국 발음으로 미슬. 새끼들아. 그리고 한강 하구의 수중훈련 이거 니네들 이거 허락했잖아. 그리고 한강 하구 지도 북한에 넘겼잖아. 그거 돌려받아. 그리고 한강 하구 지도 넘긴 새끼 그 새끼 당장 잡아가지고 여적죄로 즉결 처형 사형시켜. 그런 새끼는 이 미친놈들이 무슨 한강 해저 지도를 북에다 주고 이제는 남북 도로 연결하는 지질 자료도 다 주고 말이지.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이렇게 다 주라고 명령 내린 놈 붙잡아, 당장에. 이 여적죄로 북한에 대한민국 안보 특급 비밀을 북한에다 넘긴 죄로 잡아 죽이란 말이야, 이런 놈들. 왜 그런 거 말 안 해? 왜 니 혼자 피토하고 그래? 황교안 당대표는. 제대로 하란 말이야. 문재인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무장 해제하면 평화가 온다고 더럽게 떠들어댔는데 이게 거짓말이 됐잖아요. 이게 거짓말 됐잖아.